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 보수교육을 갔다 왔어요. 보수교육은 미국의 한의사 그 면허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일정 기간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크루즈에서 했어요. 크루즈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크루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게 뭐 굉장히 비싼 크루즈가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가는 크루즈였는데 뭐 아무튼 처음 하니까 굉장한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그 크루즈 자체는 뭐 고급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크루즈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는 이제 고만고만했는데 거기서 모인 한의사 분들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게 또 많은 것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의사 협회에서 준비한 이번 이제 크루즈 보수 교육은 한 5, 6년 만에 진행이 된 거라고 해요. 코비드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들 힘들었고 뭐 그렇다 그러시는데 아마 주선을 해주셔갖고 처음 참가한 저로서는 굉장히 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의사 되는 과정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뭐 석사, 박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임상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정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뭐 교수도 나오고 한의사 분도 되는데 미국은 한의 그 사시장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대학을 마치신 분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한의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면허 시험을 보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오신 한의사 분들도 출신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원단 장사하시던 분, 유학생 오셨다가 뜻한 바 있어서 바꾸신 분도 계시고, 또 마케팅을 하는데 왜 좀 큰 회사에 마케팅 담당하시던 임원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엔지니어도 있고, 뭐 공무원 하시던 분도 계시고, 전업주부도 계시고요. 그리고 목회 일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뭐 자영업 뭐 정말 다양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 그 교육을 받는 거죠. 인생의 경험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늦게 뜻을 가지고 이제 한의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이렇게 정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범생처럼 된 것처럼 해서 공부는 뭐 글쎄 모르겠어요.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학문의 가치를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분야를 파서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정규 그 과정을 쭉 거치신 분들이 볼 때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엉뚱할 수도 있고 좀 거칠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창의력이 있고 색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한국보다 훨씬 더 오픈되어 있으면서 좀 엉성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좋은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도 더 나오잖아요. 좀 창의적일 수 있는 거죠. 뭔가 틀에 갇혀 있으면 창의력이 아무래도 발휘가 덜 되는데 여기 한의 그 미국 한의 그사 이 분야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창의력 있고 색다른 어떤 학문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들 계셨어요. 이번 얘기들이 처음에는 너무 학구적으로 가는 것 같아갖고 왜 저렇게 여기 임상만 하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안 알려주고 저러나 했더니 좀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한의를 만들어야지만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또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왜 임상의 기술을 침 놓는 기술 예를 뭐 방지하는 어떤 방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분들이 계셨어야 되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것 중에 그 특이한 거는 이제 한의가 가장 문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재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입증하고 또 그 가능성을 보여야지만 다른 그 의학 분야하고 했을 때 이제 한마디로 말빨도 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학구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한의사들이 더 사회적으로 입상이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뜻하지 않게 그 좁게만 보던 시각에서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경락이 이제는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경근에 대한 접근이 이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미 경락은 이제 거의 버리고 그 경근에 그리고 그 혈자리 그 한 군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더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트렌드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를 시작한 것이 어쩌면 트렌드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한의가 그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옛날 분들은 이제 탕약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는 전통 탕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한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한의학에 뭘 이용해서 약을 만들어서 엄청 그 장사를 잘하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분들도 조금 시각을 바꿔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약도 개발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이 선상 보수 교육을 준비하신 이제 가주 한의사 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클리닉의 그 수입도 마다하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이, 뭐 조지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이런 각 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지부장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며칠 동안 비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비스트 사가지고 한의사들의 권익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카이로프랙터들도 그 침을 이용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보호를 해야죠. 안 그러면 뭐 한의사들 뭐 아무나 침을 놓으면 한의사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 시장이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그 막고 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협회 임원분들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좀 많이 포기하고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감동도 받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침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침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침감이라는 게 있는데 침감이 산마중창 이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통이 없어요. 아프면 안 된다는 거. 통 아프다. 침을 놓으면 아프다. 그런데 이 침을 놓았을 때 아프면 잘못 놓았다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갔을 때 많은 한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어느 혈자리는 아파하기 때문에 안 아프게 놓으려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마디로 산마중창을 느끼도록 하고 통이라는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육침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해보면 근육에 이렇게 단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밴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부분이 탁탁 나트가 생기기도 해요. 뭉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압통점이 생겨요. 이제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으면은 이 밴드가 끊어지면서 트위칭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게 밴드가 아니고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됐을 때는 밀고 들어갈 때 통증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육침을 하면서 이 통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을 놨는데 오히려 안 아프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전통 침에서 얘기하는 그 침감과 제가 생각하는 근육침에서 하는 이 침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통 침에서는 통을 거부하는데 이 근육침에서는 통을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통이 있는 곳,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침을 놓으면은 처음에 침 맞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그 부분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근육침을 하면서 이제 통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이 오셨는데 어깨가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녀도 안 돼서 이제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제 자침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제가 뭐 극상근하고 극하근이 아플 것 같다라고 놨는데 아프니까 아이고 선생님은 침을 참 아프게 놓으시네요 이러면서 몇 번이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근육이 굳은 곳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그게 좀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시더니 한 번 맞고는 아유 너무 아프다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력 없는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으시는 선생님들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은 근육침을 놓게 되면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친숙해져야 돼요. 환자도 통증을 느낄 것이고 저도 놓으면서 환자의 그 통증에 대한 반응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통증이 있는 곳을 잘 자침하면요, 그 다음에 굉장한 효과를 환자들이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데 그 뭉친 데를 이렇게 그 지압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이 안에 근육 안에 뭉친 이 밴드가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저는 아픈 곳을 찾아갖고 찌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프다는 게 뭐 엄청난 통증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산마 중창하고는 다른 통증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제 대요근의 깊이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요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제 깊은 곳에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뭐 척추뼈고요, 그죠? 이게 척추뼈인데 얘가 척추뼈인데 여기가 이제 척추 기립근이에요. 척추 기립근, 다혈근, 그 다음에 요게 요방형근이고 얘가 대요근이에요. 이게 대요근인데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침을 놓는데 이제 요방형근은 이렇게 옆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침을 놓으라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저는 배울 때 위에서 이렇게 침을 놓으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튼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요거는 깊이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대요근은 굉장히 깊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척추 저쪽 주체 척추뼈 그 본체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침을 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통 침에서는 근육에도 침을 안 넣기 때문에 저 끝에다 놓고서 여기 이제 경락을 따라가서 고쳐진다 그러지만 뭐 고쳐지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가하면 더 빠른 이제 반응이 나타나니까 여기다 침을 놔야 되는데 이 상당히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을 놓을 때 무서워요. 처음에는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피부서부터 이 깊이가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다고요. 근데 내가 이 깊이를 알아야지 침의 종류도 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에서는 보통 침을 놓으면은 제일 깊은 게 한 3cm 정도 놓는단 말이에요. 3cm 정도면은 3cm짜리 이렇게 놓으면 2.5촌인가요? 2.5촌 정도 놓으면은 요 정도 들어간다고. 2.5는 4cm인가요? 그 4cm를 해도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요 정도밖에. 그러면 대요근이라는 곳까지 아예 미치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깊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그 해부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뼈의 크기라든가 이 횡돌기의 크기 같은 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침 놓는데 이제 그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이제 알고 놓는 거하고 모르고 침을 놓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화타협적 자리에 침을 놔야 되는데 얼마나 깊이 놔야 되느냐. 이제
우리 침 그 기술자 선생님께서는 경추는 3040, 그 40cm, 4cm짜리 3040, 그 다음에 흉추는 3050, 그 요추는 3060, 그러니까 6cm 정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6cm 놓는 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밑으로 신경이 나간다 그러는데 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 무서워해서 그러면은 이 극돌기 끝에서부터 이제 보통 그 근육들이 요 횡돌기 이쪽에 많이 붙어 있다고 해요. 여기 다이아곤은 이쪽에 있지만은 여기까지 놔야 되는데 이 깊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극돌기서부터 횡돌기까지, 그 다음에 횡돌기서부터 여기 추체까지, 예, 여기까지, 그 다음 요거 이 두께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건데 요거를 쟀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추체는 요 정도고요. 최소 최대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시면은 그 사람마다 조금 이제 크게 다르죠. 그런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척추표의 극돌기서부터 추체의 저쪽 그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여자분들은 7.5cm, 남자분들은 8.1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제 요 그림을 봐서는 이게 경추 같아요. 목 주위니까 다른 부분 좀 더 크겠죠. 아무튼 요 정도 되니까 저희가 자침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더 깊이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침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 5cm 되는 거예요. 5cm 돼요. 여기 피부가 있다 그러더라도 이 길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상당히 생각보다 깊은 걸 넣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침들이라든가 이제 화타협착에 침을 놓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제일 깊은 게 4cm예요. 그럼 4cm면 피부 감안하면 여기 닿지도 않아요. 여기 횡돌기까지 닿지 않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깊이를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죠. 침을 놓을 때 내가 여기까지는 해도 신경을 건들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침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침은 끝에가 이렇게 뭉뚱한 게 이렇게 뭉뚱하고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신경을 끊어버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혈관조차도 이렇게 피하기 때문에 딱 맞추기 어려워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 피가 나는 경우는 그 침을 뺄 때 피부 근처에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빼면서 피부에 모살관이 많으니까 그때 그 피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제 경추, 흉추, 요추에 디스크 사이즈가 있어요. 디스크 사이즈는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는 디스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 두께가 중요한 게 요 두께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저기 회선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요것들이 아주 단단해 가지고 얘들이 이 척추뼈들을 단단히 잡아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요 간격이 중요한데 4.2 정도 되는데 요 디스크보다 조금 크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얘가 단단하게 잡는데 얘가 딱 근육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되면서 굳어버린다고요. 그럼 얘들이 단단해지면 척추 협착증도 생기고 그다음 뭐 일자목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를 있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요 근육을 이렇게 딱 침을 놔서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요 깊이까지 여기까지는 최소한 침을 놔야지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살짝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5cm 정도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피부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침을 놓을 때 침 깊이를 어디까지 내가 목표라는 곳에 깊이를 알고 나면 겁도 안 나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찌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침을 놓으시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화타협착 자리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척추 자침 깊이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까요? 이제 이렇게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요추의 그림인데 요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여기 극돌기인데 극돌기에서부터 여기 추체의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요 길이는 요 테이블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 요걸 LD라고 해요. LD. 그 다음에 요 극돌기에서 중앙에서부터 여기 그 파셋 조인트 있죠. 요 부분에 요걸 HD, 요걸 L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걸 SP, P 여기를 버테블라 베이스니까 VB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아, 뼈가 이런 크기를 갖고 있구나를 아시면은 좋죠. 이게 요추입니다. 그래서 이 극돌기 끝에서부터 여기 추체 베이스까지가 3.9 플러스 마이너스 8.7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5cm가 넘잖아요. 그렇죠? 5cm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5cm예요. 이게 5cm. 이게 5cm. 그리고 L5는 조금 작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평균 값에서 표준 오차가 있으니까 이 상당히 거의 5cm 보시면 되겠네. 그죠? 5cm 정도. 5cm 정도를 보시면 이렇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 사이즈가. 그 근육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요 안쪽으로 이 다음 뼈와 이 뼈가 있다 그러면 뼈와 뼈 천사 여기에 붙어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머릿속에서 이거를 감안을 하시고 요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인터넷 나오니까 요 그 각 척추뼈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멀티피두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혈근이거든요. 다혈근은 그 우리 척추를 두 칸, 세 칸씩 건너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정도 꽤 두꺼워요. 이제 얘들이 척추를 옆으로 휘관할 때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잡아주는 근육인데 얘도 또 문제가 일으키면은 이거로 인해서 스크로시스도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하면 척추 그 측만증 같은 게 생기니까 이 부분의 크기도 잘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생각보다 큽니다. 3cm, 2.5cm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꽤 두껍게 붙어 있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침을 저 깊숙이 놓으면은 이 다혈근들을 넣는데 다혈근은 근데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서 내가 너무 낮게 찌르면은 요 위에 있는 다혈근을 쳤는데 저 횡돌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다혈근까지 놓으려면 침을 깊숙이까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근육을 차침을 해갖고 풀어준다는 건데 닿지도 않는데 풀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침을 깊이를 고려하셔서 깊숙이 넣어주면 되는데 그 요추의 그 크기를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자침을 하실 때 불안한 그런 감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한번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시 보면은 자 지금 대충 이제 크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요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분들은 신장이 있는 L2라든가 뭐 L3, L1 이쪽에서 이렇게 그 대요근을 향해서 놓는데 저는 제가 공부한 거로는 거기다 넣고 장골등에 살짝 넘어서 L4 레벨에서 여기다 자침을 하면 근육밖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L4 레벨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침을 놓으시면은 위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신장에 닿을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시죠. 아까 요 척추의 크기는 대충 봤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거를 감안을 하셔갖고 보십시다. 요거 이게 다혈근인데 요거는 사이즈 보셨죠? 아까 3cm, 2cm, 2.5cm 이렇게 된다 이제 보셨고 이제 척추 길이근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이 요방형근과 대요근이 문제인데 요방형근은 밖에서도 어떻게 만져질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압을 하거나 하셔도 이제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주로 자극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 대요근까지 이게 그 수기 치료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갔다. 이 두께가 워낙 두꺼워서
손으로 그걸 만지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잡는다는 게 좀 가능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하신다니까 뭐 그러시죠 뭐.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극돌기에서부터 여기 추체의 베이스까지 여기가 아까 본 거는 대충 5cm 정도 하잖아요. 그쵸? 경추는 요보다는 작지만 이제 요추는 요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여고는 이거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 두께가 있잖아요. 이 피부 두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또 두꺼워요. 척추 극돌기 바로 위에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이쪽에 근육이 있는 많은 부분 생각보다 두껍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마르신 분이야 뭐 이렇게 작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부터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두껍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게 5cm 여기까지 5cm에다가요. 이거를 뭐 한 2, 3cm, 2cm만 잡아도 7cm예요. 여기 대여근에 경계까지가 한 7cm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2cm를 플러스하면 한 9cm 되겠죠. 9cm를 자침을 해야지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가 한 9cm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근육의 넓이도 틀리고 그렇고 그 자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서 9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옆에서부터 들어가면 직선보다 조금 멀잖아요. 그러면 한 10cm 보고 그죠? 10cm 보고 이것보다 우리 그 침 선생님은 이 끝에까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느끼면서 더하면은 12cm 정도 돼야지 끝에 닿아요. 그러면 침병을 꽉 누르지 않는다면 약간 남게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3에서 14cm 정도는 자침을 해줘야지 이 대여근에 이제 자극이 간다라고 이제 저는 배웠어요. 처음에 이걸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맨날 침 쓰는 게 뭐 2530 정도에서 3cm도 뭐 길다 이러고 있었는데 평소에 놓는 것도 이제 4cm 침을 놓는데 대여근에는 거의 15cm짜리 아니면 12cm짜리 침을 쓰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손이 떨려갖고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나 다른 곳을 잘못 찌른 거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쫄아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여기 그 극돌기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침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면은 저는 극돌기 사이를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횡돌기 끝에 이렇게 방향이 좀 틀리면 여기 닿거든요. 그 뒤로 뺐다가 방향 좀 바꾸면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을 놓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척추 길이끈을 들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요게 근육 바깥으로 근막을 지나가서 할 때는 느낌 달라요. 손의 느낌이. 그리고 요방향근을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느낌 하는 거죠. 근육 느낌, 아닌 느낌, 느낌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방향근에서 어떤 분은 되게 아파해요. 여기부터 얼마 안 집어넣는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침을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요방향근이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손님 굉장히 불쾌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스톱하시고 이 부분에 침을 스톱을 하고 요방향근에 관련된 주변에다가 침을 놔가지고 요방향근을 먼저 풀어주고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좀 시도해서 여기까지 가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느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이 대여근에 들어갈 때 침의 밴드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뚝 하고 살짝 그 트위칭이 느껴져요. 근육이 탁 튀는 느낌이죠. 그게 딱 느껴지면 그 침을 딱 빼고요. 일어나서 허리 움직여보라 그러면은 신기하게 나았다 그러는 경우가 저같이 얼마 임상 경험이 짧은 사람인데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환자가 안 아프다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너무 놀랐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런데 이제 이론을 보면 이 대여근에 생긴 근육이 이게 걸어 다니게 되면은 대여근이 양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이제 당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같이 잡아주는 건데 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밴드가 생긴 걸 밴드를 탁 끊으면은 트위칭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허리 안 아프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뭐 서너 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믿습니다. 이 근육침이.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실 때 공부하실 때 이제 전통침법에서는 이 근육이 깊숙한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근육침을 한번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몸을 이렇게 3D로 3차원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치울 수가 없으니까. 보시고 근육이 이렇게 요 그림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넓은 경우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만 믿지 마시고 그 여러 개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침을 놓으면서 침에 손끝에 전해오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보시면은 요게 어떤 근육이 바뀌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아마도 요방형근일 거다. 요거는 대요근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장침을 쓰는 괜찮은 명의 같은 한의사 흉내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